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그동안 암덩이처럼 은밀히 존재하던 대한민국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 시발점은 아무래도 넷플릭스에 공개한 한 다큐 때문이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다큐에서 등장하는 한 사이비 단체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줄 경우에 이 다큐가 삭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저도 빨리 해당 편을 시청했는데요. 오늘 토요미스테리에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더 주목받게 된 국내 사이비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스토리는 넷플릭스의 내용과 그간 각종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준비되었습니다. 아가동산. 이름만 들어보면 마치 아이들이 뛰노는 평화로움을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정체는 의외로 수많은 신도를 거느렸던 대한민국 사이비 종교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가동산에서 신처럼 추앙받고 또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교주 김기순. 오늘은 과거 평범했던 여성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로 군림하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김기순이 원래 속해 있던 또 다른 종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1940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1978년 전라북도의 한 마을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이교부라는 사람이 이끄는 주연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열혈한 신앙심을 보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 주연교회 예배는 우리가 알던 예배랑은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예배 중 교주와 여자 신도들이 옷을 벗고 춤을 추는 행위를 일삼은 것이죠. 그들끼리는 나체 춤을 일명 천국 댄스라고 불렀다는데요. 다소 이질적이지 않나요? 이 밖에도 이교부 목사는 정신 이상자를 고친다는 이유로 신도들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각종 기괴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느껴지는 엄숙함이나 경건함과는 좀 거리가 멀었고 이 단체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서울에서 8명의 목사가 이교부의 비행을 지적하기 위해 주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교부는 되려 이들을 감금하고 자신의 신도 25명을 동원해 1시간 동안 그들을 집단 구타하죠. 결국 이 일로 이교부는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주연교회는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김기수는 이교부를 누구보다도 잘 따랐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녀는 이교부가 폭행 혐의로 구속되고 이후 교주를 잃은 신도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정말 눈앞에서 지켜봤고 이대로라면 주연교회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마치 길을 잃은 어린 양처럼 보였죠. 결국 김기수는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새로운 종교의 교주로 나선 것. 사실 그녀는 이 교부가 어떻게 대중을 현혹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내가 이교부 목사님을 면회했는데 목사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면서 신도 300명을 모았고요. 그러면서 떡장사, 어묵장사, 음반장사를 하면서 자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의 돈이 마련되자 1982년 신도들을 이끌고 경기도 이천으로 이주하게 돼요. 바로 그곳에서 아가동산이라는 신흥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의 의미가 맞습니다. 세상을 바르고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는 3살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그녀의 논리. 그러면서 자신을 아가야라고 부르도록 칭했고 기성 종교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사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자신을 믿고 따라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녀는 바로 이곳 아가동산이 지상천국이고 스스로를 재림예수라고 칭하면서 신도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그간 신도들을 통해 모은 돈으로 경기도 이천에 약 4,000평의 땅을 구매하고요. 이후 해당 부지에 농가 밭, 가수원까지 조성하고 또 레코드 부품 회사도 만들게 되죠.
그곳에서 종교의 탈을 쓴 대규모 착취가 시작됩니다. 신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김기순의 본격적인 교주 생활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 씨는 아가동산을 협업마을이라고 칭하면서 신도들에게 노동을 강요했고요. 자신의 지휘 아래 협동농장, 비밀장부, 의료, 학생, 세무 같은 분야별 책임자를 두기도 했죠.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지 모른 채 그들은 그저 김기순의 요구에 따르게 됩니다. 신도들의 삶을 좀 살펴보자면 보통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농사일을 했고 밤에는 공장에 나가서 CD와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도 이 단체 내에서 사유재산은 금지했던 탓에 제대로 된 임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벌어들인 모든 돈은 공동재산으로 귀속되었으니까요. 그렇게 김기순만 엄청난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초기 4,000평의 땅이 아가동산이 창립된 6년 만에 무려 13만 평의 규모로 확장하게 돼요. 아가동산의 음반 사업도 순조로웠습니다. 대중가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신나라 레코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업체는 지난 1982년 12월 아가동산이 설립한 음반단체입니다. 아가동산의 음반 사업은 처음엔 5평짜리 레코드 가게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90년대 와서는 우리나라 음반 판매의 25%를 점유하는 대규모 회사로 성장하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보자면 당시 신나라 레코드의 유통 단가가 다른 음반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들을 이용했기에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사업은 날이 가면 갈수록 번창했고 지금까지도 온라인 유통과 오프라인 매장까지 두면서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사업과는 반대로 신도들은 점점 더 이렇게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아가동산이 임금을 안 주는 건 물론이고 쉼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신도들에게는 금식을 강요했기 때문이라는데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쩔쩔매고 있으면 그제서야 교주가 나타나서 주먹밥을 하나 건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걸 먹으면 넌 행복해질 거고 영원히 오래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가끔은 신도들에게 웬 약을 주면서 이걸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주 건강해질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세뇌를 시켰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너네한테 누가 이렇게 야간첩 지어주겠냐면서 생색도 덧붙였고요. 교주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만의 왕국을 아주 견고하게 건설해 나갔습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남녀 간의 연애, 부부 간의 동침도 허락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게 아가동산의 원칙 중 하나였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해요. 한편 신도들은 TV와 신문 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서 바깥 소식을 일절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 신도들에겐 1년에 딱 4번 정도의 휴가가 주어지는데요. 교주의 생일, 새해, 광복절, 크리스마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자유를 잃고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감시와 통제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로 이어졌고요. 1987년 교주 김기순은 한 신도의 아들이었던 7살 최낙기 군이 귀신에 들렸다며 돼지우리에 감금하고 일주일 동안 굶겼습니다. 그리고 또 신도들에게 시키면서 번갈아 가면서 매질도 시켰죠. 그렇게 이어진 집단 폭행. 결국 최 군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1988년에는 과수원 관리자였던 윤 씨 역시 교주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의 피해자가 되어 사망하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같은 해 21살의 여성 강미경 씨는 김기순의 아들과 사귄다는 이유로 역시나 감금과 폭행이 이어지다 결국 살해당합니다. 김기순은 그야말로 강인하고 정말 잔인한 독재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신도는 그냥 가차없이 살해해버렸으니까요. 그녀가 보인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자세, 또 신도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행동은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에서 포착되고 있죠. 당시 이들이 벌였던 집단의식을 담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교주를 숭배하는 행사인 듯 한데 여기서 김씨는 마치 공주풍의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면서 신도들에게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어요. 추정컨대 그녀가 이전에 다녔던 주연교회인 나체춤에서 반영된 듯해 보입니다. 번성해가는 아가동산 제국 속에서 김기순의 만행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고 견디던 신도들조차 점점 지쳐갔고 결국 1996년 12월 아가동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30여 명의 신도가 단체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그 중에는 숨진 최낙기 군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실체에 당시 언론은 아가동산을 집중 보도했고요.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경찰은 김기순의 은신처를 급습했는데 이때 내부 금고에서 만원권으로 총 7억 원, 그리고 이때 당시 환율로 1,600만 원의 달러를 찾아내요. 수사 결과 그녀가 신도로부터 가로챈 돈은 총 47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들은 또 다른 신도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기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쌓았고 또 최낙기 군의 사망 사건에서는 폭행에 가담한 신도들의 자백이 확보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죠. 하지만 이 김기순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즉 사체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최낙기 군은 화장된 상태였습니다. 김기순이 최군의 어머니를 조장해서 가짜 사망 진단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엔 최군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적혀 있었고요. 이렇듯 아가동산에서 숨진 이들은 공통적으로 가족들의 묵인이 동반되어 있죠. 김기순의 아들과 연애하다가 적발된 후 사망한 강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황당하게도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가출했다고 진술을 한 거예요. 아니, 종교가 도대체 뭐라고 이 가족까지 저버리게 하는지. 정작 이렇게 유족이 자꾸 피해 사실을 부인하니까 수사요? 당연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증언에 따르면 이 강 씨의 시신은 안매장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직접 땅을 팠다는 포크레인 기사 윤 씨의 증언으로 알려졌죠. 이에 검찰은 강 씨의 시신을 찾고자 윤 씨가 지목한 장소를 파헤쳤지만 안타깝게도 시신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윤 씨가 태도를 바꿔서 자신은 안매장한 적이 없는데 검찰의 강압으로 나는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발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열심히 김기순은 도피 생활 중이었죠. 수사에 진전이 없는 이러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김기순이 직접 검찰에 출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아가동산에서 벌어진 죽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죠. 7살 최군의 경우 내가 좀 강하게 훈육을 한 거고, 강 씨는 나는 사망 사실조차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과수원 관리인이었던 윤 씨는 과수 재배에 실패해서 자기가 농약 먹고 그냥 자살한 거예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냥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거죠. 결국 검찰과 아가동산 측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그녀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끝내 그녀가 종교를 이용해 3명을 살해했다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1997년 5월 20일 대법원에서 김기순은 최종적으로 징역 4년,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무죄였고요. 단지 신도들의 임금횡령과 강제노역, 탈세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김기순은 그나마도 보석으로 석방되었고요. 그렇게 다시 그녀만의 천국, 아가동산으로 돌아가죠. 이후 아가동산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001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아가동산 만행을 파헤치는 방송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죠. 당시 법원은 김기순의 살해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점을 들어 아가동산에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SBS 방영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방영되었더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네요. 최근 2023년 3월 넷플릭스에서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아시죠? 그 중에서는 아가동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다큐에서는 미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가동산의 신도들에 대한 자세한 증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최낙기 군의 어머니가 김기순의 지시로 매 맞아 죽은 아들을 묵인하게 된 정황. 게다가 97년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했던 포크레인 기사 윤 씨가 강 씨를 안매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가동산 측은 이번에도 담당 PD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다큐의 방영권은 미국 넷플릭스 본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가동산 측은 현재 넷플릭스 코리아 방송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 미국과는 달리 구독 계약 주체일 뿐 방영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요. 그것이 알고 싶다 때와는 달리 방영이 중단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2023년 올해 82세가 된 김기순은 지금까지도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의 주 수입원은 신나라 레코드인데 교인 중 한 명을 이 대표이사로 내세워서 교묘히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죠. 철저히 고립된 그들만의 왕국 아가동산.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아가동산이 사이비 종교와는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교주 김기순은 세력 확장에는 크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신도수만 유지한다는데요. 그래야만 그들을 뼛속까지 쥐락펴락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신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했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녀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은 과연 살인, 성폭행 같은 걸 원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을 배신한 사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